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39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의 중단원 2단원 거기에 두 번째 주제 3.1운동을 전개하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3.1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기상으로 언제냐면 1919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10년대 우리가 이제 국내외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을 봤잖아. 이제 191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전 국민이 참여한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을 보도록 할 거예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배경 구계를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듣고서 우리 식민지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당시 러시아 레닌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의 이제 민족들 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레닌까지도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두근두근한 거죠. 그래서 도쿄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본 도쿄에서 2월 8일에 미리 이제 이미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1919년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발표하는 등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919년 1월에 고종이 이제 승하를 합니다. 승하를 했다는 건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리야. 고종이 이제 죽게 되는데 고종이 이제 승하를 한 다음에 어떤 식의 이제 소문이 퍼지냐면은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독살을 당했다. 고종이 커피를 즐겨 먹는데 거기에 일본이 독을 탔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막 퍼지면서 일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점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내적인 상황에서 이제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이제 김인현이 얘들아 1919년이야. 김인현의 이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3.1운동의 이제 모든 배경들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 바로 33인의 민족 대표들이고요. 이 당시에 작성된 김희독립선언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5등은 우리란 뜻이야. 우리는 우리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금부터 조선은 독립국이고 그리고 조선인들은 자주민이다. 금일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이 커다란 일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우리는 이거를 정말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함을 위해서 그래서 민족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나쁜 감정으로 치닫지는 말아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우리의 이런 의견을 시원하게 발표하라 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독립선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하필 3월 1일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으로 이제 딱 결정이 됐거든. 고종의 장례식 당연히 서울에서 있을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리 많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고종 장례식 이틀 전인 3월 1일에 이제 민족 대표들 33인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이야. 요리집이거든. 요리집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독립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경찰에게 이제 스스로 연락을 해서 잡혀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학생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탑골공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탑골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립선언서 발표하고요. 굉장히 평화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이제 시위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도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전개되면서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이제 항일운동으로서 평화적인 항일운동으로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만세 시위의 발전과 일제의 탄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만세 시위,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 시위는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당시에 정말 모든 계층들이 참여를 합니다. 학생들은 다 같이 동맹휴학, 다 같이 학교를 쉬는 거야. 학교도 나가지 않고 이제 독립만세 외치면서 만세 시위를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상인들 자기의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역시나 거리로 나섭니다. 가게문을 닫는 거 철시라고 해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파업을 한 다음에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국내 만세 시위는 처음에는 커다란 도시에서 시작이 됐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농촌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옆에 있는 지도 보시면 지금 만세 시위가 발생한 지역을 볼 수 있어. 지금 요런 데는 얘들아 백두대간이잖아. 여기는 이제 산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점점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만세 시위가 발생했다고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시위, 이런 모습들, 시위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만세하는 이제 평화적인 시위로 맨손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평화적 시위였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무력투쟁으로서 약간 폭력도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식민지 통치기간 경찰서라든가 지방관청이라든가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통치기관들 있잖아. 그런 걸 공격을 하거나 일본인 지주나 아니면 고리대금업자 이자 많이 받아먹고서 돈 빌려주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 응징하거나 우리를 이제까지 괴롭혔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응징하는 무력투쟁으로 점점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이게 워낙에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외까지 나라 밖까지 이제 만세 시위가 확산되게 되는데요.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심지어 미국 필라델피아, 일본까지 이제 시위가 전개됩니다. 자,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건 당시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전개되었던 만세 시위의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1운동 당시의 사진들도 볼게요. 여자들도 다 나와가지고 만세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만세 부르고 있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여기 이렇게 다 같이 3.1운동 이제 벌이고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경계하면서 막 감시하고 있는 일본군의 모습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포되고 있는 3.1운동 가담자의 모습들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3.1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체포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인데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수감 카드예요. 보시면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유관순 열사라든가 그리고 이 한용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불교계의 대표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기독교계의 대표 인사였던 이승훈 선생님이라든가 당시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노순경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런 사진들도 남아 있고 지금 서대문 형무소를 지금도 가보면 이런 수감 카드가 정말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위가 너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일제는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우리는 평화롭게 만세 시위를 하지만 너무 이제 무력으로 만세 시위를 진압을 하고 총을 쏘고 칼을 들고 이렇게 만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이제 무력투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보였던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평화롭게 시위를 전개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화성의 경기도예요.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 완전 마을이 폐허가 된 모습이지. 이 화성 제암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일본 경찰이 우리 조선인들 얼른 전할 말이 있다 다 같이 모여라 라고 해서 3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가서 모였어요. 근데 문을 다 걸어 잠그고서 거기에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서 거의 불태워버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학살을 벌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성 제암리 사건 하면은 3.1운동으로 인한 일제의 대표적인 학살 사건으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1운동의 의의와 영향 한번 볼게요. 자, 3.1운동의 의의 보시면 모든 계층이 참여한 학생도 노동자도 농민들도 부녀자도 정말 모두가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3.1운동의 영향. 얘들아, 이거는 진짜 정말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 정말 많이 나와요. 이런 3.1운동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독립운동으로서 지금도 남아있는 거거든. 자, 이 3.1운동을 통해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일제는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공포 속에서 몰아넣었잖아. 굉장히 억압했는데 이걸 해도 이 조선인들은 통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겠다 하는, 그래서 이 일제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문화통치로 변화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계층들이 다 참여를 한 걸 보고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깜짝 놀랐어. 아,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잠재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를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민족들이었구나. 아, 이제 조금 더 누군가 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부가 있으면 조금 더 독립운동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겠다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이끌 수 있는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바로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도 영향을 줬던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런 저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이끌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독립군들, 우리의 독립군들이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도 3.1운동이었고요. 이때 3.1운동에 참여했던 농민들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제 열심히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뛰어들면서 일본인 지주들, 일본인 자본가에 저항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불씨를 지펴준 것도 3.1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에 역시나 일본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던 중국, 이 중국도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5월 4일에 일본의 일제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는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도 이 3.1운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